구독자 여러분은 은퇴 후에 계획했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무수히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본인의 의지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청소나 주방일 등 몸이 힘든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삶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라고 하죠.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이 들기 전 악착같이 고쳐야 할 돈 씀씀이 3가지에 대해 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에도 사교육비는 최근 5년 동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기타 자산 등이 많으면 노후 준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는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겠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를 우선시해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 씀씀이를 점검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쳐야 할 돈 씀씀이 첫 번째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힘든 취업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하고 서울 집값만 봐도 평균 10억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는데 이제 막 취업한 직장인들이 수도권에 집 한 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30대 자녀의 월세, 보험료, 식비 및 휴대폰 요금까지도 내주면서 자식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러면서도 본인의 은퇴 후 생활비까지 다 없앨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 지인들도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때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도 인생의 경험이 부족했고 너무 젊었기에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 자식에게 부모로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 늘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가 자식을 어른으로 볼 때 자녀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노후 준비가 빠듯한데 다 큰 자식까지 챙겨야 한다면 이는 부모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세대의 빈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 시대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슬프게도 자식이 컸을 때를 생각하더라도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시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돈을 쓰는 것보다 자식이 커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것을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 고쳐야 할 돈 씀씀이 두 번째,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제 지인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지인 모임에 나가서 돈 씀씀이가 해픈 남편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저축을 잘했고 선택과 결정도 스스로 하는 20대와 30대를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직장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도 한 친구인데요. 직장에서 사내 커플로 만난 남편과 교제 중에 시어머니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친구는 시댁의 가계 상황을 알게 된 후 결혼을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에 결혼이 성사되었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카드를 사용했고 결혼 전부터 돈에 대해 예민했던 친구는 갈수록 불만이 커졌습니다.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죠. 남편은 첫 아이 돌 무렵 외도까지 하더군요. 친구는 상처가 켜켜이 더 쌓이게 되어 그 불만을 말과 행동으로 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는 20분 거리에 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전히 실속은 없으면서 돈 씀씀이가 해프고 아이들한테까지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어려서부터 목돈이 모이면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결혼해서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 힘이 든다고 울더군요. 아이 셋을 키우며 결혼 생활 1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는 월급을 못 주고 있는 남편 얼굴만 봐도 이젠 두통이 와서 따로 살고 싶다더군요.
저도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인 대 성인의 관계니까 같이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된다고 말해주었는데요. 물론 애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먼저 애들과 상의를 해야죠. 엄마와 아빠가 헤어져도 너희들은 괜찮겠니? 라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의사를 물어야겠죠.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나는 괜찮아. 헤어져도 가끔 아빠한테 놀러 가고 할 테니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대답하면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아빠하고 같이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우리는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아이들이 20살 때까지는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샜지만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는 돈 씀씀이는 물론 인간관계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설령 남편과의 관계일지라도요. 참고 살면 나만 병나는 법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 재도전은 없다죠. 답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성격 차이인 경우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버티시길 권유드려요. 나이 들어서 고쳐야 할 돈 씀씀이 마지막으로 돈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은 대체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장비와 시설 이용에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둘째는 동호회 활동을 가진 취미입니다. 골프나 사진 같은 취미생활이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비를 사용하는 취미는 싼 것만 고집했다가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또 구입하는 코스를 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해 오래 쓰는 게 낫다며 비싼 장비를 사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장기나 바둑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둑과 장기는 두뇌 운동이어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고 시간도 잘 가는 게임입니다. 60대 이상에서 화투를 많이 하지만 50대에도 화투를 하면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바둑과 장기처럼 치매 예방도 되고 건전하게 즐긴다면 두뇌 운동에 좋은 게임입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식물 기르기인데요. 식물을 기르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아름다운 식물을 길러도 좋고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길러도 좋습니다. 안정환 씨와 현주엽 씨라면 바로 상추와 깻잎부터 기를 것 같네요.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도 좋습니다. 식물을 기르면 공기 정화의 효과도 있고 직접 재배해서 먹을 경우에 식비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취미는 등산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취미가 바로 등산일 텐데요. 코미디언 이봉원 씨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등산, 하이킹, 캠핑을 취미로 하고 있더군요. 등산의 장점으로는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하체 근육의 발달에 좋으니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죠. 또한 훌륭한 경치를 즐기기에도 좋고 마음의 힐링을 하여 우울감도 사라지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취미 말고도 큰돈이나 장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끼는 것이 곧 노후 대비이고 일 열심히 해서 자식 키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준비이지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성장률도 이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와 달리 미비합니다. 예전이 살기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넓게 보자면 우리나라도 소비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을 한번 비교해보면 두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비교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3배에서 5배쯤 많이 쓴다죠. 한겨울에 독일인들의 집에 가보면 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추워서 못 살 정도로 엄청나게 아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인들의 집에 가보면 겨울에도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있어야 할 정도로 난방을 막 틉니다. 미국은 가난하든 부자든 구분 없이 물자도 음식도 막 사용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지만 독일은 대부분이 아껴 쓰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GDP가 높아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굉장히 근검절약해서 사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는 절약하는 편이지만 미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씀씀이가 좀 해픈 축에 속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은데도 소비 수준은 한국이 더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집과 음식을 보면 너무 쫀쫀해 보일지도 모른다죠. 사실 중국 사람들도 빈부격차가 심해 못 쓰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돈 씀씀이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해픕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좀 더 벨트를 조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나이 들어서 고쳐야 할 돈 씀씀이는 이것 말고도 많지만 다 소개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인생 노년기에는 꽃이 피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빌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